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주차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12월부터 LTV도 풀어주고 규제 완화책이 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또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등장한 시기인데 과연 시장이 반등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세 하락엔 큰 지장은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좀 이제 시장에 좋은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건설사들 요새 좀 안 좋다는 보도가 많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에 시장 현황 분석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아파트 가격입니다. 현재 시장 현황 12월 1주차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하락이 확대됐습니다. 매매가 하락이 됐죠. 이렇게 0.56으로. 그리고 아파트 가격 끝없는 전세 하락 제가 표현했는데 0.59에서 0.69로 또 확대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격화되는 거에 이제 서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떨어진 곳도 있지만 아직도 견조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하락 지역이 172곳에서 또 늘었습니다. 늘었고 보합한 곳 두 곳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전북 김제하고 경북의 상주 일대인데 크게 시장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 서울의 이제 25개구 중에요. 24개구가 매매하고 전세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동구만 유일하게 약간 축소가 됐어요. 한 0.01 정도.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좀 하락이 좀 많았던 것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잠시 멈추는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좀 봐야겠죠. 그 보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1주차 여러 가지 현황들을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12월 12일, 13일에 미 연준에서 회의가 또 있습니다. 1박 2일로 회의를 하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고 또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하는데 그 회의 브리핑에서 한 0.5% 정도 올릴 거라고 이제 조금 언급을 했고 다만 금리 상승의 어떤 속도 폭 이런 거 조절하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약간 반등 효과를 보였는데 그 뒤에 다른 워딩이 뭐가 있냐면은 금리 상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워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두셔야 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증권사 위험에 대해서 요즘 조금은 조용한데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만기 도래 사항이 이제 정부에서 열심히 대책을 잘 던져서 비교적 우량 현장들은 잘 지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밑에 보시면 동원건설이라고 부도가 났어요. 전국 건설 현장 중에 이제 10%가 한 13% 정도가 부도가 났다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11월 중순쯤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국 현장 한 230, 40곳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13% 정도가 이제 공사 중지나 부도 상태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위에 이거랑 연결돼서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증권사들에서 이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지죠. 부도가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금이 대출한 게 그 부분이 이제 증권사로 이제 위험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이렇게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한번 보도록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지속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건 사실 올해 9월부터인데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이게 경제 위기, 경제 침체의 이제 선행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그걸 잘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파악하시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속하는 모습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투자협회에서 29일 날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국고채 최종 호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제 3년물, 만기가 3년인 채권이에요. 국고채. 그리고 이 빨간 선은 10년짜리예요. 10년이 만기인 국고채인데 그러면 당연히 장기인 것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3년물이 더 높잖아요. 이제 호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있는 데이터랑 좀 틀린데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출처 여기인데요. 여성국제 경제신문인가 국제신문인데 여하튼 지금 요 기사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9월 달에 조금 나왔다가 그럼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미국의 사례하고 같이 다음 장에 설명드릴 텐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3.669%, 10년물 금리는 3.606%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년짜리가 더 높아요. 쉽게 말하면 단기 자금들이 부족한 거예요.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10년 뒤까지 긴 기간 동안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샀을 때 그 금리가 짧은 기간보다 더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6개월 정기예금하고 1년, 2년하고 정기예금 금리가 틀리잖아요. 긴 게 더 많이 주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죠. 어떨 때? 안정적일 때. 그런데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어요. 14년 만에. 주요 중앙은행들 긴축 행보에 경제 성장률 저하 우려 반영 이렇게 돼 있죠. 지난 9월 20일 3년물 금리가 연 4.104%를 기록. 이때 많이 올랐다가 10년물의 연 3.997보다 높아지면 시작된 것이 지금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이제 기사인데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좀 주시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미국입니다. 이게 10년 국고채 금리에서 2년 만기 금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물짜리하고 2년 물짜리를 이제 비교한 표예요. 표를 보시면 중동 전쟁 오시고 요 이렇게 회색 선들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9년, 10년까지 한 2년 동안 안 좋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요 선들이에요. 이 역전되는 이 선이죠. 그러니까 뺐다는 개념이니까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인데 2년 그러니까 짧은 게 더 금리가 높아서 3.2%다. 그럼 마이너스 0.2가 나오잖아요. 뺐을 때. 쉽게 말하면 0에서 내려온 것이 이제 역전된 거죠. 역전된 걸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중동 오일 쇼크 때 한번 역전됐죠. 그러니까 금리 경제 침체가 왔죠. 이 걸프전 오일 쇼크가 또 1990년대에 있었어요. 이때도 뭐 앞에서 이렇게 꺾이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급격해진 거예요. 단기 자금의 어떤 신용경색이 일어난 거죠. 서로 돈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부채 문제 있으면 막으려고 그러고 유동성 위기가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도 보시면 IT 버블 때도 일시적으로 여기 꺾이고 나서 여기 또 쭉 가다가 리먼 사태도 여기 역전되고 나서 또 터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아직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경제 침체가 내년에 온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번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됐거든요, 이게. 그럼 보시면 내려간 뒤로 짧을 때는 5, 6개월, 이런 데는 뭐 1년 반, 2년, 짧을 때는 여기는 바로 즉시 이런 게 5개월에서 한 23개월 사이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1962년 이후에 모두 7차례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모든 경기 침체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5개월이나 23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를 다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의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 때문에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또 방송 보시면 가끔가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할 때 내년에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3개월물이에요. 여기 3자라고 돼 있잖아요. 3months. 3개월. 똑같은 건데 이건 3개월짜리하고 비교한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980년 그때 오일쇼크 때 여기도 걸프전 오일쇼크 때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나타나죠. 여기도 이건 얼마 안 돼서. 그럼 아까보다 정확한 점은 뭐냐면 3개월 물도 역전되면 그 뒤에 빠른 시간 안에 바로 경제 침체가 오더라. 2년 물보다는 요건 이해됐죠. 똑같은 그림인데 비교를 이제 3개월짜리라는 거거든요. 3개월짜리. 그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FRED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돼요.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간이 있죠. 이렇게 기간 체크하시고 또 요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도 받으시고 이게 세인트루이스 은행이라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이런 경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 전국에.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 내려온 선보다 더 내려갔잖아요. 역전이 심하죠. 그러면 올 가능성이 높겠죠. 언제? 내년 늦어도 하반기에는 무조건 경제 침체가 오겠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시장 동향 한번 볼까요? 9월 3주부터 제가 이어져 보는데 역시 이번 주도 전국 0.5로 더 확대됐습니다. 또 보시면 마이너스 0.61 더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은. 지방은 또 어떨까요? 지방도 확대됐습니다. 서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자, 서울이 어떤 아이콘 역할을 하니까 서울 더 확대됐습니다. 뭐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요. 이게 이제 0.02, 0.05 이래서 좀 쉽게 오실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2주잖아요, 인류는. 1년은 52주이지 않습니까? 51 곱하면 어떻게 돼요? 1%면은 52%인 거고 0.5면은 25%가 1년에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추세가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세 가격.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지표라고 그랬죠. 아까 보시는 거하고 더 폭이 큽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69, 마이너스 0.95. 수도권이 폭이 좀 확대됐죠, 여러분. 그리고 지방은 여전히 이 정도 선에서 하락폭을 확대했고 서울이 이제 또 전세 가격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이 현상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5번 지금 11월, 12월 들어가면서 특히 내년 3월 전까지 이건 확대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좀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전세 가격 하락은 매매 가격의 하락의 전조 현상이니까 시장 좀 예측하시고요. 육대강시 볼게요. 육대강시도 역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드디어 이제 본격 하락이 진짜 본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고 당분간. 부산도 이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왔습니다. 대구는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또 이 분위기상 마이너스 0.57 왔다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0.5 정도로. 자, 그리고 마이너스 0.4, 0.46. 광주도 조금만 늘어났죠. 대전은 좀 확대됐습니다. 대전도 조금 이제 시장이 이제 심리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인천이 마이너스 0.94인데 대전이 마이너스 0.6이면 여기는 지금 인천보다는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가 일단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여가지고 확 변했습니다. 울산은 그동안 많이 좀 내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울산은 보시면 약간 그 반등 효과, 그동안 좀 중간에 많이 내려가지고 반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되겠지만, 자, 그럼 다음 이제 전세 가격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도. 자, 마이너스 0.53, 뭐 0.53, 다 0.5대예요. 그죠? 인천만 좀 확대가 더 크고.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전세 가격. 인천 어떨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1%입니다. 더 크죠? 그러면 더 하락하겠죠. 부산 이것도 더 큽니다. 매매가보다. 대구도 마이너스 0.83 더 하락할 소지가 많습니다. 광주도 마이너스 0.47 여전히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또 마이너스 0.6 대전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이 초반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울산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요 하락이 좀 그동안 있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강동 제가 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폭이 이렇게 마이너스 0.3 서초가 좀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줄었고 강남도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잠시. 요게 제가 볼 때 이제 이사철이고 강전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강남 전세파. 그래서 저 대치동이라든지 학원가에 입주 물량이 좀 버텨주면서 전세가 하락폭을 좀 줄였습니다. 송파는 여전히 그렇고 여기는 용산은 더 확대가 됐고 강동도 더 확대가 됐고 이렇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또 어떻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매 가격이 잠시 버텼어요. 서울의 집들이 저번 주에 버텼는데 그 효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규제 완화가 좀 풀렸잖아요. 규제 완화가 풀려서
그거에 어떤 심리적 반등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또 틀리지 않습니까?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전세 시장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만약에 전세 시장까지 급등하려면 매매 시장과 같이 견조해 가야 이게 매매 시장 상승이 유지가 될 텐데 상승도 아니죠. 하락폭이 준 거죠. 그럼 이 매매 시장과 반대로 전세 시장 더 하락한다라면 당연히 매매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 확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세가 서울이 완전 약세다. 그래서 서울은 제가 볼 때 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인천은 지금 거의 다 많이 하락했잖아요. 인천은 대부분이 몇 군데 빼고는.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가격이 지금 국지적으로 서울 어떤 중심부 외 지역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향후로는 이제 강남하고 송파는 이미 빠졌고 강남하고 좀 강세 지역들 있잖아요. 뭐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제가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 하락에 돌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산 보세요. 마이너스 갑자기 내려오잖아요. 그동안 버텼던 거예요. 제가 볼 때 버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포 옆에 용산 옆에 마포도 버티다가 푹푹 내려오잖아요. 다른 데 내려오는 건 좀 틀립니다. 서초 보십시오. 여기서 폭이 좁은데 여기는 드디어 푹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매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좀 정리해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업 단계 고위험 익스포저 이제 위험 노출입니다. 위험 노출도 산정인데 사업 단계가 있고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면 이제 땅을 사야 되고 땅을 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브릿지론은 뭐냐면 땅 살 때 돈을 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PF라고 그러죠. PF 해주는 분들이 땅값하고 사업비하고 대줘요. 그러면 브릿지론을 대출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출했던 돈을 일단 받아가요. 상환을 받죠. 근데 그 브릿지론의 수익률이 좀 높아요. 한 10%대예요.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욕심을 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금 대출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계약금 대출, 토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 개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토지 매입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자금 조달 리스크. 근데 이건 미리 회의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체크가 됩니다. 되고 나서 그럼 브릿지론을 한다 그랬죠. 제가 증권사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요 할 때 미리 본 PF를 일으킬 수 있는 제1금융기관이나 2금융기관에 확인하고 회의를 합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딱 맞췄는데 갑자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분양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 대출을 해주려고 했던 금융기관에서 좀 위험하잖아요. 미안하다, 못 해주겠다 이럴 수가 있죠. 못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브릿지론이 회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브릿지론이 많은 증권사나 이런 데들은 이렇게 현장에 부도가 나면 유동성이 부족하게 돼요. 부족하게 되면 돈을 메꿔야 되죠, 여러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기로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위험 노출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신용평가사에서 정확하게 이제 자료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초대형 증권사나 대형 증권사는 브릿지론이 22%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형은 되게 많죠. 35%나 돼요. 이거 좀 타격이 있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다라면 그 점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회사 현장에 자꾸 부도가 나면 이 유동성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증권사도 약간의 위험이 노출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 중에 일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체크해 보시라고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여러 분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양적 부담, 투자적 물건, 사업 단계, 상환 순위, 분양률, LTV, 타사 신용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수들을 매기고 비율을 따진 겁니다. 따졌을 때 보시면 중형 증권사들이 좀 노출도가 많죠. 진한색이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출도가 많다. 이 정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주택 이 조사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선정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올려드렸냐면 이 지역들을 조심하시라고 올린 겁니다. 이 지금 신용평가사나 뭐 PF 건설사, 증권사 입장에서 체크를 할 때
이런 주택 매매 지수, 뭐 거래량, 소비 심리 지수, 경락 낙찰률, 경매 지표 제가 뭐 저번에 올린 영상 보셨죠? 그런 거 체크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주택 지수 입장에서는 세종대구 대전이 약세다, 위험하다. 매매 거래량을 볼 땐 대구, 세종, 부산.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에서 볼 땐 인천, 대구, 대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통합해 보니까 인천은 그나마 전체 공통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대구, 세종, 대전, 부산은 위험한 지역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조금 PF 대출이 많거나 브릿지론이 많은 업체들은 위험하겠죠. 역으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고위험 익스포저 고 LTV 비중을 보면 우리가 주택 살 때 LTV 비중 많은 것처럼 여기에 이제 대출에는 LTV 비중이 많은 거예요. 중형이 좀 많죠, 여러분. 37%.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이제 부도나는 것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17개 종합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하면 뭐 3, 4바퀴 부도 났고요. 많이 났습니다. 한 1년에. 우리가 아직 그 시기가 안 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그래서 가계보다 이쪽이 더 먼저 터질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같이 뭐 뉴스에서 여러분 뭐 증권사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하락에 더 압력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훑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7월 달에 이게 데이터인데 각종 그 증권사들의 업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위험 스왓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점 양점 해가지고 그 중에 1, 4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익스포저가 이렇게 유동성 갭이 이렇게 해서 상단으로 갈수록 상태가 이렇게 현재는 안 좋지만 한국큐 같은데 워낙 대형사다 보니까 어떤 뭐 유동성의 어떤 그 확보율이 좀 뛰어난데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중형 증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보다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다 관심 갖고 계신 둔촌. 지금 뭐 84제곱미터가 제가 봐도 미분양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5대5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투자 세력이 가세를 한다라면 줍줍이죠. 물론 이제 1순위에서 미분양은 될 수 있지만 2순위에서는 다 마감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좋게 말할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버는 것만 생각하지 뭐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정상적이라면 좀 조심을 하겠죠. 지금 때가 좀 이러니까. 왜냐하면 이 둔촌주공 84제곱미터 분양가가 한 14억 정도 되는 13억 14억대인데 거기서 1, 2억 더 주면 지금 강남 3구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2년이 더 기다려야 되고 금리도 높고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미분양 가능성이 좀 반반입니다. 84제곱미터만. 나머지는 부담이 되는 선보다는 제가 볼 땐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대단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소형은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완판이 될 것 같고 제 예측에. 물론 이제 층홀수가 나쁜 지역들은 또 이제 계약 포기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올림픽 파크 프레온하고 또 장위자이가 있는데요. 장위동에 이게 좀 물량이 많습니다. 일반 분양이 1300가구예요. 여기도 좀 많은데 여기가 지역 대비 분양가가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2500 정도만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완판이었을 것 같은데 2800이면 이게 약간 좀 높다라는. 근데 주위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 장위자이보다 조금 적은 단지가 하나 있어요. 신축인데 장위 뭐뭐뭐인데 거기가 지금 가격이 조금 묘하거든요. 이 분양가 대비하면.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하여간 일반 하락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사실 좀 분양받는 입장에서 좀 혼동이 올 수는 있는데 이것저것 뭐 머리 아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분위기가 중도금 대출이 10억 이하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10억 이하 확대로 안 했으면 둘 다 거의 뭐 박살나게 미분양이었습니다. 근데 대출로 또 이거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 금리가 좀 높잖아요, 여러분. 높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위동도 이 두 현장이 만약에 완판이 된다 그러면 시장의 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일단 있는 겁니다. 있는데 미분양이 이게 이제 신규 분양에는 적용이 되지만 재고 시장에는 넘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신규 분양만 좀 적용이 되고 자칫 반짝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내년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동산이 이제 미국이 그 모기지가 이제 하도 안 팔리니까요. 미국 모기지 금리를 미국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국이 조금 내렸습니다. 7.19까지 갔다가 지금 한 6.7, 6.5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약간의 반등 효과도 미국은 있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속도 조절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량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슬로우 다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슬로우 다운 이렇게 그 슬로우 다운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그리고 이번 분양에 광명도 좀 많이 하는데 좀 있으면 한 9억대인데 거기도 좀 광명 주민들 입장에서 해당 지역분들 입장에서 아 이게 좀 비싸다고 판단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분양이 많으니까 좀 부담이 되시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완판이 되더라도 그 다음 현장이 분양가를 높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완판이 안 되고 만약 미분양이 되면 분양가를 좀 낮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주 또 다음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예, 건강하신 게 최고니까요. 건강하시고, 제가 조만간에 그 분양 현장하고, 그, 뭐죠, 모아타운 좀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요새 조금 머리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밋빛 가진 분도 계신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한 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